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다들 뭐 실습 열심히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중간고사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말미에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잘 보고 그 중간고사 대비 잘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6장에 클래스 있죠? 예, 거기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장을 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뭔가,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생성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뒷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우리가 해보면요. 생성자는 우리가 이제 그 유연산자랑 같이 사용을 해서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호출되어 객체를 생성하면서 초기화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한다는 말은 필드 구성 요소인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혹은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객체를 사용할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연산자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이제 힘 영역에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마이카, 뉴카 이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생성자가 카원, 뉴카하고 여기 이제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서 이제 메소드 형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생성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 객체를 만들 때 이제 외국 값을 가지고 객체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값을 가지고 그 외부 값을 가지고 그 다양한 객체를 이제 초기화할 필요가 있을 때 생성자가 이제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부분에 이 외부 값이 어떤 타입으로 몇 개가 제공될지는 우리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기본 생성자가 있고 그랜저 흰색 30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필요한 게 우리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이 이제 덮어 씌운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매개 변수를 달리하는 생성자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죠. 그때마다 다른 생성자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퍼블릭 클래스 카인데요. 카가 이제 우리 말하는 기본 생성자가 되겠고, 아무것도 이제 초기화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없죠. 근데 카 스트링 모델, 여기 이제 그랜저가 들어가 있죠. 하나만 들어가 있죠. 모델의 이름이. 그 다음에 카 스트링 모델, 스트링 컬러, 색깔도 들어가 있는 거고, 카의 스트링 모델, 스트링 컬러, 인트 맥스 스피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성자는 그 똑같이 카인데 요 그랜저 하나만 들어가 있는 요 생성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랜저 흰색 둘에 해당되는 요 생성자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랜저 흰색 300은 요 생성자에 그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매개 변수가 이렇게 다 다르죠. 똑같은 카라는 생성자가 아니라 그 매개 변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가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의사항이 여기 보면 카 스트링 모델 컬러가 있고 순서만 바뀌었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그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오버로딩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만 바꾸는 거는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카 자바라는 그 우리 클래스를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필드에 이제 그 스트릭 컴퍼니, 모델, 컬러 이런 게 생성자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생성자 오버리딩이 앞에 요 설명된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카원, 유카 기본 생성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카2는 이제 요 생성자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 생성자를. 그 다음에 요는 카3는 요 생성자, 카4는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우리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디스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디스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이렇게 디스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 스트링 모델하고 이렇게 디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 부분들이 우리 이제 중복이 되어져 있죠. 밑에 거랑 다 보면요. 그래서 이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 디스에다가 몰아서 그렇죠? 초기화 내용을 한 생성자에 몰아서 생성하고 그 다른 생성자는 이 초기화 내용을 작성한 생성자를 디스로 우리가 호출을 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카 생성자가 있고 여기 보면은 모델이 있는데 중복된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디스를 사용을 해서 초기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마지막 생성자가 있죠. 그렇죠? 마지막 생성자인 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도록 하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생성자니까 다 있죠. 모델 널 0 이겁니다. 값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게 여기다가 다 몰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 모델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근데 얘를 디스를 해서 얘를 우리가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디스.디스.디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디스 가로 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디스를 사용을 해서 중복 코드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공통 코드가 되고 요거를 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실습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제 8절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우리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함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랬죠. 그래서 객체의 동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괄호 블록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괄호 블록이 바로 동작에 해당되는 중괄호 블록을 우리가 이제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블록은 이제 실행이니까 객체의 동작에 관한 거니까 우리다가 이름을 우리가 메소드 뭐뭐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는요 클래스 내외부의 호출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이드 외부 메소드하고 이렇게
카, my new car 이렇게 생성자 돼 있죠. 그래서 소문자 카가 이제 객체잖아요. 그래서 car.ru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객체 내부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스톱도 선언이 되어 있고 사운드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 메소드에 run, stop, 사운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선언은 이제 선언부가 있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 여기 지금 보이드가 다 리턴 타입이죠. 그 다음에 그 메소드 이름이 이제 ru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매개 변수 선언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필요한 거는 괄호 안에 매개 변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요 사이에 점점점에 실행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소드 선언부를요 우리가 메소드의 시그니처라고 우리가 또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블릭 클래스 캘큘레이터고요. 그래서 필드 생성자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int가 바로 리턴 타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이제 그 메소드 이름이고 매개 변수가 있죠. 매개 변수 정수형 int x, int y입니다. 정수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결 가로 있는 중괄호 요 안에 보면은 int 리절트는 x 플러스 y이고 리턴 리절트를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x와 정수 x와 정수 y를 받아와서 두 합을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블 같은 경우에는 더블형으로 반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블 썸은 플러스 xy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이 메소드를 여기서 또 호출을 했죠. 그래서 리절트는 썸 나누기 2 평균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이드 익스큐트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반환 타입이 없는 거고 익스큐트는 이제 메소드 이름이고 매개 변수가 없죠. 그 다음에 더블 리절트에서 평균 있죠. avg 7,10 하면은 얘가 호출이 되고 그러면 플러스 xy를 해서 2를 곱하죠. 그래서 17을 반환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썸에 17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17을 둘로 나누죠. 그러면 뭡니까? 8.5인가요? 8.5를 반환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형열 프린트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보이드에서 메시지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캘큘레이터 이그젠플 자바를 보면은요. 그럼 여기 메인 있죠. 그래서 캘큘레이터 마이 캘크 이퀄 뉴 캘큘레이터 그래서 여기에 new를 사용을 해서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mycalc라는 객체가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mycalc.exe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얘가 호출이 되고 얘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avg가 호출이 되고 av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그 썸을 받아오고 리절트는 둘로 나눠서 리절트를 반환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리절트를 화면에 출력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습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매개 변수 선언까지 우리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 선언을 보죠. 그래서 그 필드는 스피드가 있고 생성자는 우리 이제 기본 생성자 사용하니까 없고요. 메소드는 get 스피드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냐 반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 turn on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시동 걸 때 키를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void run 합니다. 그러면 i가 이제 1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0까지 10씩 증가하면서 뭐죠? 그래서 스피드는 i. 그러면 처음에 10, 20, 30, 40, 5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속도가 출력이 되는 거, 달립니다. 시속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카, 마이카, 뉴카 이렇게 해서 마이카라는 객체가 생성됐으면은 거기에 마이카 키 턴온 그러면 얘가 되죠. 키를 돌려서 이제 시동을 켰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이카 런 하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스피드는 마이카 점 get 스피드 값을 받아오는 것서 받아와서 스피드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얼마겠어요? 50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속도는 5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메소드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메소드의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은 앞에서 우리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도 했죠. 그래서 그 같은 오버로딩은 이제 똑같은 이름의 아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선언하는 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소드 이름은 하나인데 다양한 매개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을 하려면 당연히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됩니다. 아까 우리 플러스 했죠. 그쵸? 플러스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이 더블로 바뀌어졌죠. 플러스는 똑같지만 더블로 받아와서 더블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 10 더블 y 해주면은 뭐가 생성될까요? 이 경우는 사실 뒤에 있는 더블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인트 타입은 더블로 타입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 뭐 똑같으면은 이름만 바꾸는 거는 메소드 오버리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만 다르고 매개 변수가 동일하다면 이건 오버리딩이 아닙니다. 리턴 타입은 자바 우리 JVM이죠. 메소드를 선택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은 그 디바이드하고 정수 x 정수 y인데 더블 디바이드 하고 인트 분자 인트 분모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오버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쵸? 이름만 바꿨지 XY가 해서 분자 분모로 정수형으로 똑같은 녀석인데 하나는 정수가 되고 하나는 반환이 더블이 되는 거는 이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거 오버로딩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오버로딩 많이 하는 게 우리 system.out.println 메소드죠. 그래서 할 때마다 매개 값의 타입에 따라서 그 오버리딩된 println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println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불리안일 수도 차일 수도 있고 다 매개 변수 타입이 다 다르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오버리딩 된 녀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캘큘레이터를 보죠. 캘큘레이터에서 더블 에리어 렉탱글 합니다. 그래서 그 위드스하고 위드스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냥 위드스 곱하기 위드스 하면 되죠.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어디요? 더블 에리어 렉탱글인데 위드스하고 하이트 2를 받아와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드스 곱하기 하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오버리딩이 되어져 있어요. 왜? 여기는 더블 위드스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더블 위드스, 더블 하이트 두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캘큘레이터 이기점풀점 자바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구할 때 여기 10 하나 매기면서 하나만 주면은 얘가 호출이 되는 거고 10, 20 두 개를 주면은 얘가 호출이 됩니다. 오버리딩 된 녀석 중에서 이제 자동으로 판단해서 된다는 얘기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네, 그럼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스턴스 멤버와 디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멤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객체 있죠? 객체, 그 인스턴스라고 그랬잖아요.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필드하고 메소드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메소드는 당연히 객체의 그 일부분이죠. 객체에 소속된 녀석이 있으니까 객체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이 인스턴스 멤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 게스 우리 개솔린 메소드하고 게스 스피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이 카 마이카 뉴 카를 한다 그러면 마이카 점 게스는 10 이렇게 필드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카 셋 스피드 60 하면은 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어카를 하도 새로운 그 객체죠. 새로운 객체가 되고 거기에 게스가 20 그렇죠? 그러면 요 인스턴스 요거에 해당되는 인스턴스 필드를 20이라고 사용하는 거고 요게 인스턴스 메소드 유어카 셋 스피드 80 여기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요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그 게스 필드하고 셋 스피드 메소드는 이게 객체를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다. 카 마이카 뉴카 카 유어카 뉴카 이런 식으로 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사용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디스라는 녀석 앞에서 우리가 이미 써봤죠. 그게 뭐냐면은 객체 내부에서 이게 인스턴스 멤버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은 디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러서 나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객체는 객체 자신을 디스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카 할 때 스트링 모델이 되면 디스 모델 이퀄 모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디스점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객체 내부에서 이게 인스턴스 멤버임을 우리가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교과서에 우리 235페이지 인스턴스 그렇죠? 카점 잡아 우리 참 많이 실습해 봅니다. 그래서 그 카 필드에 모델 스피드가 있고 생성자는 그 모델명 집어넣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생성자 사용할 때 디스점 모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셋 스피드에서도 디스점 스피드 우리 요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void run 이렇게 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출되면 마이카 뉴카죠. 그래서 마이카.run 호출을 합니다. 그럼 포르프를 돌려서 this set speed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얘 사용하라는 얘기죠. 얘. 그렇죠? 거기에 스피드가 12게 되고 system.out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성자 할 때는 뭡니까? 모델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마이칸 유카하고 포르쉐, 이오카, 유카 벤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템.아웃에도 역시 디스 모델, 디스 스피드 이런 식으로 자체 그 인스턴스 멤버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내부에서도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게 바로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 필드 메소드 그걸 할 때 이렇게 디스 점 이렇게 붙인다는 거. 자, 실습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적 멤버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예, 그게 스태틱이라는 말은 이제 고정돼 있다, 정지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정적이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정적 이 스태틱은요 클래스에 고정된 멤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 고정된 필드하고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우리 클래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하고 메소드를 우리가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적 멤버는요 이렇게 스태틱을 씁니다. 클래스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을 앞에다 키워드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 스태틱 무슨 타입의 무슨 필드 그 다음에 메소드인 경우에도 스태틱 리턴 타입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나 메소드 선언할 때 앞에 스태틱을 붙여주면은 클래스에 소속된 정적인 멤버가 된다. 그리고 그 객체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퍼블릭 클래스 캘큘레이터가 있는데 스태틱 더블 파이 이게 원주율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인트 플러스 스태틱 인트 마이너스 이것도 바로 캘큘레이터 그 클래스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 파일을 사용하려면은 그 캘큘레이터 점 파일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게 캘큘레이터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메소드 플러스를 호출할 때도 캘큘레이터 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클래스의 이름을 바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캘큘레이터 마이 캘큐 뭐 뉴 캘큘레이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뭐 뭐 틀리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경고 표시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 멤버를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객체 있잖아요. 객체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멤버하고 정적 멤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객체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별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인스턴트 필드가 되겠지만 아까 원주일 같은 경우는 모두 공용인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적인 필드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캘큘레이터에 그 컬러 있잖아요. 컬러는 스태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계산기별로 색깔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요 파이는 스태틱을 붙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언제나 똑같은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필드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인스턴트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인스턴트 필드로 작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적 메소드를 사용한다. 스태틱을 붙여놓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플러스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x, y인데 이게 x하고 y가 인스턴트 필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set 컬러하고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가지고 사용하는 메소드니까 얘는 인스턴트 메소드가 되고 x하고 y가 인스턴트 필드가 아니죠. 받아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 메소드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스태틱 있죠? 요거 사용한 그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캘큘레이터 대문자 점 플러스 그렇죠? 캘큘레이터 대문자 캘큘레이터 점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여기 파이도 대문자 C 캘큘레이터 점 파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적인 멤버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필드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 그 아까 스태틱 더블 파이 같이 필드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이 필요한 초기화 작업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객체 없이도 정적 필드는요 객체 없이도 사용해야 되니까 그 생성자에서 초기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 필드를 위한 초기화 작업은 어디서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자체 내에 그 메소드 영역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 블록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적 블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정적 필드의 초기화 작업을 위해서 정적 블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메소드 클래스가 이제 메소드 영역으로 로딩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초기화도 같은 작업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된 순서대로 차곡차곡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스태틱 스트링 컴퍼니는 무조건 삼성, 이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모델은 LCD, 그 다음에 스태틱 인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태틱하고 얘를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럼 인포는 컴퍼니 삼성, 그 다음에 그 모델 요거 LCD 해당되는 거 요거죠. 그게 바로 인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컴퍼니와 모델을 가져와서 인포의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정적 그 초기화 블록. 그래서 정적 블록에 요게 요 중괄화 부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려면 컴퍼니하고 모델이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객체가 없어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 당연해야 되겠죠. 예, 그 객체가 없이 사용되는 클래스니까요.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스는 당연히 사용 불가죠. 왜냐하면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객체 자신인 디스도 사용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정적 블록 하면은 필드 메소드 이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이게 필드하고 메소드가 뭐예요? 인스턴스 필드하고 메소드니까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근데 필드 2는 C, 메소드 2는
없죠. 여기 정적 메소드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정적 필드 투 그 정적 그 메소드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컴파일러가 아닙니다. 정적 블록에 요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this를 써서도 안 된다는 거. 여기 보면은 필드 2 equal 10 이렇게 바로 넣는 겁니다. 요 실행 블록에서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 했던 텔레비전 자바 있죠? 요거 예제 실행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텔레비전 인포를 화면에다 그냥 출력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객체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텔레비전의 객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점 자바는요 242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242페이지.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카가 있고 스피드 런 요게 그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 퍼블릭 그 메인에 여기 보면은 그 마이카 뉴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 스피드하고 런은 객체가 만들어져야 쓸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교과서에 이게 242페이지에 그 오류가 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다음에 이제 싱글톤이 되겠습니다. 싱글은 영어로 말로 하나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 하나만의 객체만 만들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싱글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싱글톤이 한번 되면은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유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을 못하게 막아야죠. 그렇죠?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은 그 유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되는 거면은 그 단일한 녀석이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만 있기 위해서는 이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로 접근 제한자를 이제 생성자 앞에다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되죠. 접근 제한자는 좀 뒤에서 설명되는 거지만 하여간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만 그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객체 그 생성자 호출이 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정적 필터를 하나 선언하고 자기 객체를 생성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렇죠? 클래스 자신의 타입으로 이제 정적 필드 선언하고 자기 자신 객체 생성해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프라이빗를 붙여서 외부에서 필드 값을 변경을 못하게 막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정적 그 메소드인 get instance를 선언을 하고 정적 필드에서 참조하고 있는 자신의 객체를 우리가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제 싱글톤을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여기 보면은 그 요런 싱글톤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1이죠. 이건 singleton.get instance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주죠. 그래서 singleton 오브젝트 singleton get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사실상 똑같은 하나의 객체가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객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get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get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오브젝트 1하고 오브젝트 2가 같은 그 객체를 우리가 지칭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싱글턴 이거 단 하나만 맞기 위해 한 거죠. 네,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프라이빗 스태틱 싱글턴 이퀄 유 싱글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싱글턴 이렇게 생성자가 되고, 스태틱 싱글턴 get 인스턴스 그 다음에 리턴 싱글턴 이렇게 해서 우리 get 인스턴스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싱글턴 이그젬플 점 자바 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 싱글턴 하면은 이렇게 외부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싱글턴인 경우에 그래서 뉴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싱글턴 점 get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그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객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get 인스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봤습니까? 예, 다음은 파이널 필드입니다. 파이널 필드는요, 이게 말 그대로 최종적인 필드랍니다. 최종 값이다. 그러니까 최종 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최후의 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이널 필드를 딱 선언할 때 딱 한번 이렇게 초기 값을 지정을 하면은 그 후로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냐면 파이널, 그 다음에 스트링 네이션 코리아, 그 다음에 파이널 스트링 SSN,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코리아하고 SSN은 여기 네이션하고 SSN은 이게 그 값을 초기화 한번 해주면은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임은 한번 초기화해서 값을 지정하더라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코리아하고 SSN은 그 차후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를 보면은요, 우리가 스태틱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그 불변의 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불변의 값을 저장할 때 우리가 되고 콘스탄트 상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파이널 필드는 한번 초기화되면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필드가 상수이냐, 그렇게 되면은 이 불변의 값은요, 객체마다 저장할 필요가 없는 공용성을 띠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값으로 초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필드는 객체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불변의 인스턴스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객체마다 저장이 되고 그때 그 상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이면서 파이널이면은 그러면은 객체마다 저장되지 않고 클래스에만 포함되는 그런 경우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용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 이름은 전부 대문자로 하고 다른 단어로 결합되면은 언더바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관습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 더블, 그래서 지구 반경이죠.
스태틱 파이널 더브 어스 서피스 에리아 지구 표면 지역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대문자고 언더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스태틱이 붙여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사용할 때 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어스 대문 어스 점 하고 어스 레디어스 어스 점 어스 서피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거 한번 이 파이널 스태틱 파이널 요거 한번 사용하는 예제. 그래서 상수를 선언하고 상수를 사용하는 예제 요거 한번 그, 어, 그 실습해 보기 바라고요. 요게 mass.py 있죠, 요게. 예, 그래서 요게 뭐냐면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그 원주율 상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게 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바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mass.py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해 봤죠?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우리 그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녀석들을 묶어서 이걸 그룹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를 우리가 패키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디렉토리 폴더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실제로 그 패키지에 물리 적용되는 파일 시스템의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체계적으로 그 클래스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슷한 거를 우리가 이제 묶어 놓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파일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그쵸?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일들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클래스를 저장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이제 파일 시스템의 폴더 기능 뿐만 아니라 클래스의 일부분이 되깁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가 붙어져 있으면 무슨 패키지에 무슨 클래스가 되는 거니까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식별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똑같더라도 패키지가 다르면은 다른 클래스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클래스, 다른 패키지라면은 그 패키지명, 클래스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트를 사용해서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클래스 이름이 상위 패키지 점 하위 패키지 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같아도 패키지가 다르면은 다른 패키지가 된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할 때 포함될 패키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패키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패키지가 있고 컴이 있고 마이 컴퍼니가 있고 그 다음에 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 컴의 your company의 카 클래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그렇죠? 이게 동일한 폴더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your company가 클래스 이름이면은 이게 그 다른 클래스 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폴더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폴더에다가 넣어주면은 동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폴더 이름도 우리 똑같아야 됩니다. 패키지 이름에 다른 폴더 안에 넣으면은 동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 아래 마이 컴퍼니 아래 카 클래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파일에는 your company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얘는 호출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컴 아래 your company 안에
각 클래스를 호출을 해야 그래야 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패키지가 그 서로 다르더라도 패키지 우리 선언하는 건 봤으니까요. 그래서 패키지 그 com.my company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상위 com이 이제 상위 패키지가 되고 my company가 하이 컴퍼니 그 클래스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상위 패키지 하이 컴퍼니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 퍼블릭 클래스 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카를 지칭을 할 때 보면은 com.한국.타이어. 타이어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게 com 아래 한국이라는 그 폴더 아래 그 패키지 아래 타이어를 우리가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 다른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길게 쓰면은 이제 이게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그 타이어 클래스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그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임포트 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포트에 com.한국.타이어 이거를 우리가 요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오게 됩니다. 혹은 뭐 그 스타라고 해서 와일드카 캐릭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스타가 이제 모든 종류의 문자열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컴 한국 타이어일 수도 있고 뭐 스노우 타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이어가 이 안에 이 그 클래스가 있으니까 바로 쓸 수 있죠. 타이어, 뉴 타이어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그 패키지까지 다 포함해서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패키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카점 자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워킹 디렉토리 때 안에 이런 폴더가 있어야 돼요. 섹션 12에 뭐 이그젬플 03 그다음에 임포트 한국 그다음에 와일드 캐릭터 스타 뭐 이런 식으로 현대 그러면은 그 현대 엔진 그다음에 임포트 금호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패키지가 다 이렇게 다 따로 선언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다 풀러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엔진 이거 여기 요 안에 이미 그 임포트하고 현대 엔진 있잖아요. 그렇죠? 요 패키지 안에 있는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바로 그 클래스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노우 타이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실습할 때 주의사항은 다시 한번 말하면 패키지가 다르면은 요거랑 똑같은 이름의 폴더를 두고 폴더 아래 스노우 타이.점 자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그 한국 점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쵸? 임포트에 그래서 요게 바로 그 폴더의 이름이 되겠죠. 그쵸? 한국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패키지 성성하고 우리가 클래스를 한다 그러면은 이클립스에서도 패키지만 따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생성할 때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패키지를 이클립스에서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해당 패키지에서 이제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보통 그 이클립스에서 패키지를 생성하려면은요 프로젝트에
src 폴더를 선택하고 메뉴에서 파일, 뉴, 패키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는요, 요 예제는 앞에 우리 255페이지 있죠? 255페이지에 있는 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그 교과서를 보고 주의사항에 맞춰서 그 패키지에 해당되는 폴더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패키지를 만들어 보고, 두 개 패키지, 세 개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255페이지에 그래서 세 개의 패키지를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임포트 명령을 사용해서 그 사용하는 법 한번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나오는 거죠. 프라이빗이라는 거 접근 제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하고 클래스의 여러 가지 구성 멤버들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접근을 제한하려고 할 때 접근 제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써왔던 건 퍼블릭이었죠. 이거는 클래스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 접근할 수 없는 클래스가 없어요. 모두 퍼블릭은 말대로 전체 공개입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아래를 보세요. 프라이빗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써봤죠. 그렇죠? 그래서 필드 생성자 메소드 이건 모든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빗을 우리가 걸어버리면요. 그렇죠? 그 중간 단계로 이제 프로텍티드하고 디폴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공부할 이제 상속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을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자식 클래스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가 뭔지를 우리 다음에 상속할 때 공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디폴트는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들은 이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끼리만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죠. 디폴트는. 프라이빗은 이제 모든 외부 클래스는 다 접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제한합니다. 예, 그래서 각각은 다 설명했죠, 내가 이미. 예. 자, 그래서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java를 보겠어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A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퍼블릭 int 필드가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퍼블릭이고, 그 다음에 int 필드 2는 요게 아무 표시가 없죠. 얘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패키지에서는 불러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예, 디폴트가 됐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외부 클래스에서는 전부 필드 3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A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메소드 1, 필드 1, 필드 2, 필드 3, 뭐 메소드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도 메소드 1은 퍼블릭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메소드 2는 디폴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이제 외부 클래스 아무것도 안 되는 메소드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B를 보면은요, 퍼블릭 B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는데 A의 스몰 a는 U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퍼블릭이니까 우리가 요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A.field1, A.field2는 퍼블릭하고 디폴트니까 여기 보면 패키지가 똑같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는데 3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field3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method1, A.method2는 요게 메소드 1은 퍼블릭, 메소드 2는 디폴트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그 메소드 3는 안 된다는 거죠. C.java3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보면은 뭐예요? 패키지가 다르죠. 뒤에 패키지 1, 패키지 2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field1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얘는 뭐예요? 퍼블릭이기 때문에.
근데 디폴트나 프라이빗은 사용을 못한다 이거죠. A. 메소드 1은 사용합니다. 얘는 퍼블릭이니까. 하지만 디폴트나 프라이빗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것도 접근 제한자 한번 실습해 보고요. 프로텍티드는 우리 상속 공부하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도 한번 교과서 공부 좀 해보세요. 다음에 우리 게터하고 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요, 객체의 데이터는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캡슐링 그 의미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캡슐링 하면은 뭐예요?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지만 마음대로 변경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 이제 그 결점이 없는 것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할 때 필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접근 제한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카 객체의 스피드는요, 스피드 필드 값을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스피드가 거꾸로 마이너스 10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객체가 있는데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이거는 그 실제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0 같은 거를 넣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도 없게 하고, 그리고 메소드는 공개해서 외부 메소드를 통해서 이게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값이 마이너스 100 같은 거는 안 되게 막게끔 메소드를 짜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효한 값만 데이터로 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런 메소드가 바로 세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그 속도를 할 때 셋스피드 메소드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게 검증 코드를 이제 이게 마이너스 100이 없는지 그걸 그러니까 스피드가 음이 아닌지 그걸 판별하는 그런 식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메소드들이 이런 외부에서 엉뚱한 값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세터를 사용을 해서 그 값을 변경을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객체 외부에서 객체의 데이터를 읽을 때도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객체 외부에서 객체의 필드 값을 사용하기 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면은,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러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필드 값을 이제 적절하게 가공한 다음에 외부에다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드 필드의 값을 리턴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 필드 값을 또 가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게터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속도가 마일 퍼 아워에서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로 환산을 해서 외부에다가 알려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겟 스피드다 그러면은 스피드에다가 1.6을 곱해서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게끔 그런 식으로 게터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점 잡아 우리 getter setter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setter가 있죠. 스피드가 0보다 작으면은 그 스피드를 0으로 하고 아니면은 스피드를 제대로 지정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게터인 경우에는요, 게터인 경우에는 이제 그 get 스피드를 했죠. 속도를 우리가 받아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속도를 반환하는 그런 게터가 되겠습니다. 얘는요. 그렇죠? 그래서 세터 게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 수집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세팅을 할 때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일이었으면은 그 마일이었으면은 킬로미터로 변환해서 값을 반환하는, 가공해서 반환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게 게터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들 요거 그 실습을 꼭 해보기 바라고요. 그 설명을 좀 축약을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읽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5절 269페이지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 그래서 어노테이션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 이제 코드를 어떻게 컴파일하고 처리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에게 이제 코드 작성 문법을 체크하도록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나 빌드나 이게 배치할 때 코드를 자동 생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특정 기능을 실행하도록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죠? 추가 정보,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그 at를 사용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골뱅이라고 부르죠. 골뱅이. 그리고 그 at죠. 골뱅이하고 인터페이스 어노테이션 네임 이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오버라이드입니다. 이게 그 여기 at 오버라이드하고 public void to string 오버라이드가 이제 덮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메소드는 재정이 된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들어서 이게 오버라이드 검사를 해주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t 오버라이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로 어노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대표적인 그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이죠. 자, 그래서 기본 그 어노테이션을 할 때 보면은 퍼블릭하고 그 @이 골뱅이 하다고 인터페이스하고 그 어노테이션의 이름 있죠. 우리 사용할 어노테이션 이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 엘리멘트 있죠. 우리 요게 스트링 밸류 그 다음에 인트 엘리멘트 네임 하고 디폴트 5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엘리멘트 요것들을 할 때 기본 엘리멘트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적용할 때 그 엘리멘트 이름을 또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add annotation name 하고 그 값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속성이다 그러면 annotation name 이게 하고 value equal 값 element name equal 3 뭐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를 멤버로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엘리멘트는 이렇게 타입과 이름으로 구성되고 디폴트 값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노테이션의 적용 대상은요, 우리 java.language.annotation.element 열거상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길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 13장인가요? 13장인가? 11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API를 할 때 또 한번 이 열거상수 엘리멘트 타입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 타입 열거상수가 있습니다. 타입 쓰면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 타입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필드, 컨스트럭터, 생성자,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적용 대상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노테이션 유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add annotation name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했다면은 그걸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유지할 건가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상에서만 유지할 건지, 컴파일된 클래스까지 유지할 건지, 런타임에도 유지할 건지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노테이션 유지 정책은요, java.lang.annotation.retention policy의 열거상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클래스, 런타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가 되면은 소스 상에서만 어노테이션 정보가 있고, 클래스면은 바이트 코드까지, 런타임에는 바이트 코드에서 런타임에도 어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플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은 런타임에서 클래스의 이제 메타 정보를 얻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가 뭔지, 어떤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적용된 어노테이션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주고 표현해 주는 게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이 뭐 말 그대로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처럼, 그 반사해서 보는 것처럼 하는 뜻이니까 이 런타임에 이런 메타 데이터를 얻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에서 어노타임 정보를 얻으려면요, 당연히 유지 정책은 이렇게 런타임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에서 이제 어노테이션 정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field, get constructor, get declared method 이렇게 하면은 필드를 컨스트럭터,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필드 정보를 필드 배열로, 생성자 정보를 컨스트럭터 배열로, 메소드 정보를 메소드 배열로, 런타임 할 때 어노테이션 정보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런 그 세 메소드 이거를 통해서 자바 랭귀지 리플렉트 패키지의 그 정의가 되어져 있는 이 메소드를 해서 그 필드 정보, 생성자 정보, 메소드 정보를 이렇게 반환받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런타임 할 때 어노테이션 정보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예, 메소드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이 is annotation present. 이건 말 그대로 어노테이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은 참, 없으면은 거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정된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여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true가 되겠고 get annot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면 어노테이션을 이제 리턴 받아가고 아니면 null을 반환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annotation 그리고 적용된 모든 어노테이션을 다 리턴을 해주는 경우고 get declared annotation 하면 직접 적용된 모든 어노테이션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비스.java를 가지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print annotation, 뭐 print annotation star, 뭐 print annotation value sharp number 20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그 대응되는 녀석이 import java language annotation element type retention 요것들 다 임포트를 해와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사용하는 타겟, 리텐션 이렇게 선언을 해서 하고 퍼블릭 인터페이스 프린터 어노테이션 해서 이렇게 그 어노테이션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프린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어노테이션에서 그 어노테이션을 정의를 받고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고 서비스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카점 이거 이름이 잘못했네요. 이게 프린트 어노테이션 이그젠플 자바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요게 프린트 어노테이션 이그젠플 자바입니다. 이게 카가 아니고요. 오타가 예. 예, 그래서 요거 어노테이션을 갖다 넣고 우리 있죠. 예. get declared method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소드 get annotation 뭐 이런 식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노테이션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어노테이션 객체를 넣고 메소드 이름 출력하고 구분선 출력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ry catch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이게 exception 처리할 때죠. 그래서 요거 할 때 문제가 있으면은 그 exception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275, 276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결과를 보면은 이제 뭐 그 메소드 1 실행 내용 1, 메소드 2 실행 내용 2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는요, 우리가 좀 요점을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를 용으로 만들어서 요점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를 좀 잘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꼭 실습해보고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제대로 일을 이해했나 보려면은 이렇게 꼭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는 우리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리포트 내는 거 182페이지에 그,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182페이지가 아니죠. 아이고. 저 282페이지입니다. 그쵸? 176, 177, 178, 179. 그쵸? 182페이지에, 282페이지에, 그 연습 문제 16번이에요. 16번. 이거 지난번 그대로 들어왔네. 예. 그래서 요거에 오타가 났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기 보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의 연습 문제 16번 프린터 이그젠플 클래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중간고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월요일 강의니까 오후 2시에 시작해서 3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 시험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대개 2시에 이제 이클래스 8강의 시험 문제를 그 PDF로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3시까지 하고 나머지 10분은 이제 답안지를 이제 스캔해서 그 다음에 이걸 그 파일 이름도 바꾸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메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1시간 보고 보내는 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3시 10분 한 겁니다. 시험 범위는 당연히 우리 6장 클래스까지죠. 클래스까지입니다. 그 당연히 이제 오픈북이죠. 네, 오픈북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의사항 꼭 하기 바랍니다. PDF 파일은 알겠고 그 다음에 꼭 볼펜으로 손으로 써서 하고 학번 이름 꼭 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답지를 A4 용지 정도 크기에다가 답지를 이제 그 스캔이나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 제출 과정은 반드시 한번 미리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파일명은 홍길동.jpg, 홍길동 원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원, 투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게 준수 안 하는 학생은 감점하겠습니다. 감점의 대상이 이를테면 뭐 B 플러스 S는 B로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로 감점을 한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게 G메일입니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학교 이메일은 메일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번 그 중간고사 보면 용량이 넘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마세요.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화질이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하 발생 안 하게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으면 막는데 화질 저하가 일어나면 내가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확대도 잘 안 되고. 알겠죠? 주의사항 특히 그 파일명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